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번은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요. 자, 40번을 보면 우리가 항상요, 이 법률 행위는 뭐를 얘기하냐? 그것은 계약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계약. 그래서 항상 매매하고요, 그러면 교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증여가 있죠. 이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판결이잖아요. 우리가 소송을 하면은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은 이행 판결로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것은 다 등기해야 돼요. 알죠? 그것이 판결이죠. 이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행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어요. 등기요. 그 다음에 41번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화해조서죠. 화해라든가 또는요, 일락조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 다음에 42번은요, 점유취득시효죠. 원래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 채권이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3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확인이죠. 확인 판결이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알겠죠? 등기, 이렇게요. 자, 건물의 신축하죠? 신축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니까 뭐가 없어도 돼요? 등기가 없어도 돼요. 취득할 때요. 그런데 그 건물을 매수했죠?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는데 매수한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매수한 경우. 그래서 매수한 경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등기. 이러면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만 체크를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요, 모르는 부분만 여기서 번호에다가요, 넘버링을 해가지고 그것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거 절대로 두 번 못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얘기했지만 요약집을 그대로 다시요, 정리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약집을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45번요. 공유물 분할의 소재. 이런 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냐면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형성 판결이라고 하죠. 이 형성 판결은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정이 성립됐다고 되어 있죠. 조정이라는 것은 소송 중에 상호가 양보해서 협의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하고 똑같다? 합의, 계약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 이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청구의 소위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자요, 46번은요, 법률의 규정이죠. 여기 봐. 등기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죠. 등기가. 알겠죠? 필요 없다. 이것은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요? 형성 판결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 판결하고 이행 판결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형성 판결은 등기가 없어도 돼요. 47번요. 우리가 취소나 해제가 되죠? 취소나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봐봐. 잘 봐봐요. 취소나 해제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요, 어떻게 된다?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해요.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 이행으로 이전되었던 소유권은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또는요,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에 복귀하면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이때 매도인에요, 원상회복청구권 해제를 하면 원상회복이라고 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를 누가 한다? 매도인이 하죠. 이때 원상회복 청구는 뭐냐면 등기 말소 청구 이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기 말소는 매도인이 하죠.
매도인은 뭐다?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47번 이것은 우리가요, 여기 187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 할 때 또 나오고요. 그럼 이건 또 어디서 나오냐?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했다. 합의로 해제,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등기 없이니까 187조죠.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걸 보시고요. 자, 다음에 48번 경매죠. 우리가 예전에는 경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라든가 이런 경우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만 나왔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요. 경매의 경우는 언제 등기 없이죠? 경락 대금을 뭐할 때? 완납할 때. 그래서 경락 대금을 뭐란다? 완납이죠. 완납할 때 등기 없이 완납할 때 등기 없이. 예전에는 그냥 등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경락 대금을 완납할 때. 상속의 경우는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공용징수가 있고, 공용징수는 또 뭐하고 똑같죠? 수용하고요, 수용. 상속은 뭐하고 똑같죠? 회사의 합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포괄, 유종. 이 세 가지 같아요. 알겠죠? 신축. 이런 것들은 취득하죠?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여기가 합병시. 알겠죠? 포괄 유인도 사망시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나 수용의 경우는 언제다? 그것은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만약에 재결할 때는 재결시, 합의를 할 때는 수용시. 알겠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모든 시험이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은 무조건 등기한다 이거보다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뭐를 할 때? 사망할 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0번을 보면요, 이런 법정갱신이죠.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은 어느 경우만 있다?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하여 말을 쓰다 주장하죠. 그것을 대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죠. 전세권자는 뭐 없이? 등기 없이 설정자가 그 목적물의 설정자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뭐가 없어야 돼요? 등기가 없어도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정갱신되면은 존속 기간은 정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고 소멸을 통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이요. 전세권은 6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50은 이제 재단 법인이죠. 법인은 틀려. 법인은 이것을 출연자라고 얘기해요. 출연자고요. 여기 을이죠.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있고, 죄송해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고요. 여기는요, 제3자요.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출연자하고 법인 간에는 187조예요. 등기 없이 이렇게. 그런데요,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186조예요. 누가 먼저 등기를 하느냐 이렇게. 참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딱 여기에서만 딱 하나요. 여기에서만 보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이죠. 여기는 등기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등기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누구하고 출연자와 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출연자와 법인 이렇게요. 그래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 이렇게요. 누구한테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건 누구하고 관계했어요?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하고 법인하고 제3자.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는데요. 뭐가 헷갈릴 수 있다? 바로 여기가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제3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의외로 있잖아요. 공중회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것은요 이걸 얘기해요. 186조냐
187조냐. 왜냐하면 딱 보더라도 지문이요. 지문을 어때요? 지문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5개의 지문을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실체관계부합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요. 실체관계부합이라는 건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등기라는 것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해도 여러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 등기는 뭐가 등기예요? 현재. 현재의 뭐다? 권리 상태.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등기다. 이렇게 현재 권리죠. 그러니까 항상 등기는 현재의 소유자한테 등기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등기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냐 그건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다? 중간생략 등기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을은 등기하지 않고요. 갑한테 부탁해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하죠.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병이 등기 있으면 되죠.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을에서 병 앞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병이 소유자가 될 사람이고 병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절차가 원래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절차를 잘 거치지 못했어도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다? 병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체관계부합이다. 이때 우리는 실체관계부합이라 할 때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그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하고 그 실체법이 바로 뭐다?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체관계라는 것은 권리 관계에 맞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50번 증여자 갑이 수종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죠.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증여세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증여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다. 이것을 가장매매다. 가장매매, 가장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가장. 이것은 무효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등기. 이때의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서는 무효일지 몰라도 두 사람 간의 합의는 증여로서 합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증여의 등기로서 뭐로 본다? 유효로 보죠. 유효로 보니까 매수인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매수인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유효.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요. 실체관계에 부합 그러면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요. 2번, 3번도 53, 54도 마찬가지요. 사자명이 있죠.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면 안 되잖아. 죽은 사람한테요. 그런데 그 등기가 상속인들의 의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먼저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사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 사망하죠. 1번. 그러면 여기 2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이 이루어져야죠. 상속. 누가요? 병이요? 상속인이죠. 이게. 상속인이 돼가지고 3번요. 3번 상속인 3번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상속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상속인들이요. 어차피 우리 상속받아도 상속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에서 그냥 을로요. 바로 그냥 상속인들이 바로 등기를 해줘. 죽은 사람 이름에서 바로 등기해줘. 그걸 뭐란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그래도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구 앞으로만 등기 쓰면 된다? 을 앞으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렇게 됐죠.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한다면 이 말이죠. 등기는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4번은요. 이게 이제 뭐냐면 54번은요. 이런 것이에요. 갑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요 잔금을 다 줬어요. 그런데요 이놈이요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우리 어쩔 수 없이요 갑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을이 안 해주니까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온 거예요. 원칙적으로 위조 서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어차피 이 등기 무효라고 해가지고 말소하고 나서요. 그러면 을이 또 갑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단독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단독으로 만든 게 3번요. 여기요 을이 또 등기를 가져오면 똑같이 을이잖아요.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게 등기란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가 지금 누구예요? 을이죠.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는데 설령 것이 위조가 됐다 할지라도 알겠죠?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위조된 등기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그래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위조 서류죠? 그럼 무효예요. 실체관계에 부합. 그러면 뭐예요?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또 무슨 말이 나오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적법한 매수인이 이렇게 적법한 매수인이 그럼 매수했다 이 말이죠.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위조해서 그럼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니까요. 적법한 매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잔금 주고. 그런데 내가 위조 서류에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은 갑이 안 해주니까 가져왔다 이 말이죠. 아무튼 내가요 위조 서류를 위조하면은 형사상으로 뭐죠?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이고 우리 민법상으로는 내가 매수했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요. 자, 55번은요.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 청구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하나는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이 채권적 청구권은 너무너무 간단한 게요. 현재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걸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임대차죠. 임차인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임차인이 등기를 청구하면 채권적이에요. 매수인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가등기 한 사람은 아직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점유취득시효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뭘 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물권자, 법정지상권자, 알죠? 현재 소유자, 현재 저당권자, 이렇게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등기 권리자가 누구한테요? 등기 의무자에게 하는 걸 등기 청구권이죠. 그러면 여기요 사람이 사람한테 알겠죠? 평등관계죠. 이것을 우리는 사법상의 권리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과 비교된 게 뭐가 있죠?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요? 권리자와 의무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누구한테? 등기 소유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상하관계죠. 이것을 공법상 권리다 또는요 절차법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누구한테? 의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법상 권리, 실체법상 권리다 이렇게. 55번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면은 아직은 등기가 안 됐네. 그러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네요.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요.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엄청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원칙 채권으로서 10년. 50권은요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로만 여기 봐봐 맨 끝에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돼 있네. 그럼 우리가 등기 청구권에서 매매에서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은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점유를 뭐를 했다? 점유를 상실했다. 그래서 매수인이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제척기간이요. 우리가 제척기간은 점유를 인도받아 점유를요 뭐래도 계속해도 제척기간을 뭐란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우리가요 채권적 청구권은요 점유를 계속하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유를 계속해도 제척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의 경우는
1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은요, 점유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를 해야?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57번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아 그 말은 뭐죠?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58번 미등기 매수인이 인도받은 물건을 처분하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처분했죠. 처분. 그러니까요, 뭐냐 이게요, 갑의 것을요, 을이 샀어. 매매하죠. 샀어. 그럼 을이 물건을 인도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인도를 해주죠. 그럼 병한테 처분했죠.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상실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처분을 뭐로 본다? 을은 을에요,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보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을이 병한테 처분해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9번은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다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 현재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요, 지금 채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을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을 암기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이요, 최초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 세 번째요,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의 기한 무슨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다섯 번째요, 환매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차권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요,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뭐라 나올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요, 이것을 정리를 잘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0번 한번 볼까요? 진정한 소유자가, 야, 그러면 이게 딱 무슨 말이죠? 진정한 소유자라는 말을 딱 썼다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원래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다? 1번 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2번요, 을이요, 등기 서류를 위조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등기 서류가 위조가 됐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 앞으로 등기 서류가 위조가 됐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갑이죠. 왜 갑이다? 소유자가 왜 갑이다? 왜 갑이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소유자가 갑인데요, 등기는 지금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그러면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하나는 뭐다? 말소. 또 하나는 뭐다? 진정명의.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말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말소 청구를 하면 1번 갑에서요, 2번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 등기 말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진정명의 회복은 어떻게 한다? 1번 갑이잖아요. 그럼 여기 2번 을로 되어 있죠. 3번요, 갑이 을한테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죠.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 갑.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 청구 또는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명의 회복이나 말소 청구를 하려면 현재 내가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내 앞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말소 청구. 또 하나는 뭐다? 진정 명의 회복 두 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보면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청구 대신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이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등기 청구는 누가 한다? 누가요? 진정 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니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61번 임차인은 이랬죠.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임차권에 관한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보통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 원래 여러분 임대차에 있는 그 규정들은 다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 원칙이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임의 규정을 암기하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비용 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또 하나가 뭐다? 더 시험에 잘 나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차임 지급 시기. 알겠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다? 바로 임차권 등기 청구예요. 이런 거 봐봐. 우리가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민법 이게 621조인데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면 그것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처음에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임대차를 체결할 때 내가 어떤 이유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옛날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그대로 둬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떡한다? 이쪽으로 왔을 때는 다시 또 전입신고를 하면 전출해야 되잖아, 저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건물주한테 나 임차권 등기해주면 여기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주인이 yes 하면 되죠. yes. 알죠? 반대 약정이 없으면 못 해줘. 그런 말이 없으면. 이해됐죠? 그럴 때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렇게 해서 등기를 다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등기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등기했죠? 그럼 임대차가 종료하죠. 그럼 임대차가 종료하면 어떡하냐? 우리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행이에요. 이것은 뭐가 똑같아? 전세권하고 똑같아. 우리가 전세권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전세권이요? 전세권의 기간이 끝나면 갑원들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 어른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했으니까 말소 서류를 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 것이 아니고,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서 합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있죠. 합의로. 그런 경우는 뭐 한다?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임차권 등기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고, 비교화된 것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건 동시이행이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2번 2번 저당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 방해 제거. 잘 봐봐. 몇 번이? 2번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63번 환매죠. 이런 환매는 뭐예요? 환매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이러면 환매는 왜 채권인가? 여기 보면 갑이 1억 5억짜리죠. 5억짜리를요 을하고요 매매를 해. 얼마요? 2억에 매매를 하고 을 앞으로요 집도 넘겨주고 등기도 해줘. 그러고 나서 몇 년 안에 다시 사온다? 5년 안에 다시 사온다. 이걸 환매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판매라면 1번요. 1번 갑이 소유자죠. 2번 을한테 팔았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잖아요. 을이. 그런데요, 다시 갑이요. 몇 년 안에요? 5년 안에 다시 싸우죠. 이의일 이래서 부등기로 해서 갑이 이렇게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해요. 언제요? 동시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어? 을이 소유자라고 했죠?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매가 그래서 채권법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64번은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이제 뭐냐면요. 이건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가 뭐냐면 1번이 지금 이렇게 갑이 돼 있죠. 2번이요. 을이요. 을이 지금 가등기가 돼 있죠. 가등기 2월 1일. 3번이요. 이렇게 병이 등기가 돼 있죠. 병이 4월 1일이요. 자, 이제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에서 을이 본등기를 청구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본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가등기만으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요?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본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다?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죠.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래서 10년이 지났어. 더 이상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를 누가 한다? 누가 말소 청구한다? 누가? 여기서 을이요 더 이상 10년이 지나서 본등기를 못해. 그러면 가등기를 말소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려면 1번 갑이 말소 청구한다. 2번 을이 청구한다. 3번 병이 청구한다. 누가 청구한다? 누가 청구해? 현재 소유자잖아요. 병이 청구하죠. 병이. 갑은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알겠죠? 그게 병이죠. 병은 누구다? 현재 누구다? 현재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경우는 본등기 청구권의 경우는 무엇을 묻고 있는지 잘 봐야 돼.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권 자체를 묻고 있는지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가 완성해서 그 말소를 묻고 있는 건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6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네. 알겠죠? 그러면 가등기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뭐를 취득했어?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인데 10년이 돼서 끝났죠? 그때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66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건 나왔죠? 여기 본등기죠? 그냥 본등기죠? 이것은 뭐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여기 본등기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본등기는 누가 청구한다? 가등기 권리자가 청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아시겠죠?